사실 윤석열 정부도 처음부터 이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270만 호 공급 계획도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 88 대책도 나왔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급 대책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하게 총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임기 초에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때는 아무래도 임기 첫 번째였기 때문에 큰 얼개를 그렸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에 50만 호를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점이 그때 당시에 2022년 8월 달에 발표됐던 내용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23년 1월 3일에 발표된 게 13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핵심을 두 가지로 좀 압축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서울에 몰려있는 수요를 비서울, 나아가서는 이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전세 사기 하면서 한창 문제가 됐던 때여서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라는 점이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대책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10일에 그러니까 1년 만에 발표가 또 되는 게 세 번째인데요. 그때 핵심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 혜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이 노후도 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던 게 1월 10일 올해 초에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 88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서 이 8만 호 택지 공급하고 그리고 이 중에 2만 호는 뭐 신혼이나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분양 임대주택에 공급하도록 추진을 한다. 이런 내용 포함됐고요. 역시나 이번에 88 대책에도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4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뭐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감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공급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이 문제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서울이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이 발표가 돼서 뭐 규제를 완화해주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한 저는 만약에 10년 후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10,000호, 20,000호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해서 과연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까에 대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급이 당초 계획대로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많이 추진이 되고 했으면은 향후에 여러 가지 인구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그 250만 호, 270만 호 공급 부분을 우리가 5년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요. 연간 50만 호 이상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당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300만 호가 넘는 어떤 물량들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 어떤 정부적인 어떤 그런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협력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말 기대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4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준공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완성된 상태가 이제 준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단계 단추를 갖다가 시작하는 게 인허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지금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충분한 주택 물량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본다면요. 내후년 2020 한 6년 정도에 가서는
완성된 준공 물량 자체가 시장에 서울 시내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4만 호 내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만 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울의 공급 부분의 부족 현상들을 사실은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 공급 활성화로 사실 메우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마다 속도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향후의 미래 부분에 대한 암울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의 공급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 즉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과 함께 시장의 어떤 큰 어떤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인데요. 그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에 사실은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지금 내년 5월까지 지금 중과 다주택자의 중과를 면제해주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 양도세 부분에 기존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만만찮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런 장벽들, 거래의 장벽들을 조금 무너뜨려주고 기존 구축들이 물량으로서 시장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세 시장의 압박에 의해서 매매 시장의 가격이 자꾸 밀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다소나마 완화시키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구조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